네, 안녕하세요. 자, 시황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매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제가 어제인가요? 어제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일이 있어서 이제 자가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서는 제가 라디오를 듣는데 MBC였나요? MBC 방송이었는지 이제 대신증권에서 이제 증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하는 거 제가 들었는데 아마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상황에서 손절, 그러니까 매도도 안 되고 분할 매수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이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 매도가 안 된다는 건지, 분할 매수가 왜 안 된다는 건지 확실히 명확한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개인 투자자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이 증권회사 저도 뭐 이 대신증권을 이용하고 있지만 대신증권 쪽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증권 그리고 어느 누구 또 확실성이 없다 좀 당황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보이죠.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확실하지 않다.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 자, 이제 저한테도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종목을 분석할 때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이걸 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원하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상대방을 비관하기 위해서 본인을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비관한다든지 아니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비관한다든지 뭐 같은 뭐 유튜버라든지 뭐 전문가라든지 이제 그런 식이겠죠. 그러니까 삶에 불만이 많은 거죠. 이 주식에 있어서는 상승과 하락에 있어서는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세력조차도 상승을 얘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수급이 붙지 않으면 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거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높이 올라가 있으면 일단 높이 올라가 있던 밑에 있던 비중을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100번, 1000번 말씀을 드려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자, 이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지켜진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뭐 LG화학, 제가 이제 큰 기업에 대해서 대형주로 오늘 몇 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SK하이닉스, LG화학. 그 다음에 또 뭐 이전에는 뭐 삼성, 전기, 전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소형주도 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보시면 제가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영상을 올린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그냥 관심 있는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조회를 하시겠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영상 올리는 거에 있어서 그냥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그냥 꾸준히 봐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글쎄요, 이게 시간이 그리고 또 제가 광고를 많이 넣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광고에 있어서는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빼고요. 광고는 당연히 넣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노력한 내용이 있어서 당연히 대가, 아주 작은 대가이지만 그건 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안 보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예전부터 말씀을 드려오면서 광고를 계속 많이 집어넣고 있죠. 조회수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대세 하락에 대해서 제가 이미 종목마다 제가 종목 최근에 있어서 자, 주가가 그러니까 빠지고 나서 제가 여기에서 제가 막 얘기합니까? 이거 빠진다. 이게 아니죠. 고점 바로 올라가기 직전부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종목도 많이 올라가 있고 지수도 많이 올라가 있고 미국 증시도 많이 올라가 있고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비중 관리는 항상 해야 된다는 것은 밑에 있으면서도 비중 관리는 이미 얘기했고 밑에 있으면 위에 있어서는 당연히 비중 관리라든지 현금화 제가 계속 종목마다 현금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히 이제 제가 많이 올리고 있는 HLB 같은 경우에 제가 현금화 계속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HLB 종목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니까 종목 자체만 봐도 현금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시장을 이기는 그런 종목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지수가 밀리면, 시장이 밀리면 종목이 밀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거는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 이제 영상을 남기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멤버십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멤버십에서도 제가 이 영상 남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락을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 내용이 없습니다. 뭐 종목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시황 얘기하고, 무조건 현금화. 저는 현금화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려왔던 내용이고, 그리고 좀 또 이제 멤버십에서만 얘기를 했느냐,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현금화 모든 종목에 있어서 현금화. 그리고 오늘도 제가 이제 대형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위에 올라오면 어느 정도, 자 LG화학을 일단 말씀드려보면, LG화학에서 여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에만 올라오면 현금해야 된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현금화.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어떻게 현금화 계속 말씀드렸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8, 9만원, 10만원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막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저는 뭐 기분 나쁘게 들리진 않습니다. 왜? 지나면 아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뭐라고 저한테 하기 전에 일단 지나고 나서 보자. 이거를 제가 1년 내내 얘기를 해요. 제가 신라젠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모든 종목들 이제 재료, 그쵸? 또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보시면 안다 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뭐 코오롱 티슈즌이던 뭐 삼바던 뭐 삼성바이오 로지스 뭐 여러가지 종목을 분석하고 얘기할 때 기술적 분석이 아니다 라고들 다 얘기했을 때 제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죠? 욕을 하셔도 좋다. 근데 진정한 진짜 대놓고 욕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주가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대놓고 욕을 해라. 제가 욕을 먹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좀 그 위치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주가가 막 올라간다든지 그 위치가 완벽하다라고 보이는 자리가 가장 위험해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가장 좋아하는 위치들이 지금 현재 위치. 자, 일단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도 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이때부터 저는 말씀드렸어요.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계속, 이거는 제가 멤버십을 하지 않았을 때부터도 얘기했고요. 그다음 멤버십 분들한테는 이미 여기에서 다 저는 현금하고 인버스. 자, 인버스 얘기하면 좀 마음이 안 좋은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미국 증시가 아무리 지금 우리 국내의 투자자분들 뭐 전문가들 다 뭐라 그랬냐면, 미국 증시는 절대 죽을 일 없다 라고 많이 얘기했을 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가 빠질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는 했지만, 멤버십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가고 그 다음에 코스피도 이 위상 올라오면 어떻게 인버스 쓸어 담을 거다. 그죠? 제가 이거는 거짓말할 수 없죠. 인버스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이 다 듣고 계시고 영상도 다 남아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멤버십을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멤버십 분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올라가면 쓸어 담는다. 일단 계좌에다가 인버십을 찍어 놔야지 우리가 아무 때나 막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주만 매매를 하자. 정확한 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딘지는. 근데 여기인가 아마 그러니까 인버십으로 따지면 최저점에서 아마 저희가 한 주를 담아 놨었어요. 이게 가장 아쉬운 거예요. 저도 여기에서 이렇게 좀 올라오면 쓸어 담으려고 그랬어요. 이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지수가 20에서 30% 올라간다.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제가 계산했을 때 미국 증시가 몇 년이 계속 올라가던 국내 증시가 20에서 30에서 40% 그러면 인버스가 50에서 60% 빠지는 거거든요. 곱하기 2, 우린 2배에 대한 전략이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다 현금화, 종목을 다 현금화 정리하고 소액만 단타 치고 대부분 다 현금화 하자.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멤버십 홍보가 아닙니다. 제가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주를 사놓고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다 인버십에다가 다 그냥 매수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너무 바로 빠져버렸어요. 이게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코로나 영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코로나는 저는 이 주가를 빼는 거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하지 않는다. 그냥 빠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내용 핑계이지 어차피 빠질 거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죄송하고 아쉬운 게 이제 그거죠. 인버십에 대해서 비중을 여기에서 아예 실었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바로 이렇게 떨어질 거라기보다도 행보라든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 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예, 이게 좀 아쉬운 것 뿐이지만 그래도 다행히도 우린 여기 현금화를 거의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은 다 만족하지 못했지만 현금화에 대한 부분은 좀 전략이 좀 잘 되어진 것 같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제 영상 모든 종목에 있어서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멤버십과 상관없습니다. 멤버십과 상관없이 어떻게 다 알고 계세요. 자, 지금 이 하락을 그대로 맞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하는 것이 다 안 좋게 들릴 겁니다. 멤버십 홍보네 이렇게 뭐 들리실 거라 생각합니다. 상관없습니다. 뭐 어떻게 듣든 뭐 제 영상을 비가 나든 저는 전혀 상관없고 제 영상을 다 보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 200에서 한 400분 정도 되세요. 예, 제가 봤을 때 모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정도에 계시는 것 같아요. 200분에서 400분 정도. 근데 멤버십은 몇 분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멤버십을 홍보한다. 아니면 뭐 멤버십한테 특별한 혜택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미 종목마다 다 매도, 현금화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답변, 저한테 댓글 달아주신 답변은 대부분 뭐였죠? 더 간다 했었어요. 더 간다. 자, 이걸 말씀을 일단 드려보고 이건 생각의 차이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그러니까 위치가 그 다음에 어느 위치에서 자 얼만큼 더 갈지 안 갈지를 어느 정도 예상을 반드시 해야 되고 대응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를 보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제가 이 라인 때는 예전에 제가 설정해 놓은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 자, 뭐 지금 제가 설정했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부분도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은 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그냥 빨리 떨어지는 게 낫고 그리고 여기가 좋다라고 저는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미국 증시가 자 시가로 본다라면 급락이 나왔었죠. 마이너스 3.64 그리고 마이너스 3.5까지 찍힌 이 라인대가 제가 말씀드린 이 라인대입니다. 여기에서 끌어올리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거래량을 보시면 끌어올리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 시장이라든지 국내 증시도 반등이 나올 것이냐 이거를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올라갈 때 국내 증시는 뭐 살짝 올라가다가 아니 보합이거나 세 가지 조건이 다 비슷해요. 근데 하락할 때는 어떻게 똑같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고 보합일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대응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 증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또 드리는데 중국 증시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도 분위기를 살피면서 매매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이 뭐냐 여기에 대한 비중 관리가 확실히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계속 비중 관리가 확실하게 됐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매수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저기에서 얘기 들리는 게 뭐냐 여기서
하락을 하면 뭐 쓸어 담아야 된다, 뭐 기회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만큼 빠졌는데 여기에서 또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과연, 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 저는 지금 여기 이 빨간 점선, 이것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죠. 왜? 이건 다 아는 자리예요. 저만 보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를 찍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미국 증시랑 여기, 자, 미국 증시랑 뭐 흐름이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똑같지 않은데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자리를 동시에 찍었어요. 자, 다시 한번, 미국 증시는 급등할 때 국내 증시는 하락하고 뭐 횡보하고 난리가 아니었죠. 근데 위치는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동시에 찍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증시가 올라가던 뭐 국내 증시가 어떻게 되던 이 거래량과 이 기본적인 위치를 보면 찍는, 그러니까 하락을 하던 어떻게 되던 위치는 동일한 위치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단순히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기를 반등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잘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밀릴지 올라갈지 그게 아니라 일단 위치를 맞춰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급등을 하고 국내 증시는 올라갔다 빠지고 막 이 답답한 모습이니까 완전히 좀 다른 느낌의 좀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제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 자, 다시 한번,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상승하니까 상승한다가 아니라 상승하더라도 어떻게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일단 위치는 어떻게 단기 바닥에 여기에서 움직이면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의 어떤 악재든 어떤 뭐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치는 같다. 자,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위치는 비슷한 위치다, 그냥 이렇게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는 어떻게 그러면 대응을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이제 현금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뭐 비중만 관리가 됐다라고 하면 여기나 여기나 올라갈 때나 여기나 여기나 다 상관없이 비중 관리가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락할 때 현금화를 만들어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중 관리가 안 되고 현금 없이 계속 여기에서 비중이 꽉 차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지금 매도하면서 현금이 많다라고 의미가 없어요. 중간에 지금 뭐 어느 정도 부분 손실을 줄일 수 있죠. 왜?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조금씩 손실을 보면서 계속 매도해서 현금화가 많은 거랑 여기에서 현금화가 많은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현금화 돼 있는 분들은 여기에서 계속 매수를 해도 나중에는 크게 문제는 안 돼요. 물론 주가가 빠지고 나서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조금씩 매도하신 분하고. 하지만 여기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수익률이 제가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기에서 비중을 실었던 부분에서 자, 현금화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매수를 해도 본전 오면 다행입니다. 근데 지금 증시 자체가 하락을 안 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제가 예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자리를 얘기했을 때 지금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이 하는 거 봐라, 뭐 돈 푸네, 뭐 별 얘기 다 하지 않습니까? 절대 2000포인트 깨질 일 없다 라고들 많은 분들이 얘기했습니다. 글쎄요, 그거는 뭐 어떤 내용을 근거로 갖고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죠. 예, 저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뭐 정치 경제 쪽으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증시 자체는. 이 주식이라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죠? 예, 경제, 뭐 정치, 뭐 아니면 주식과 관련 없지만 돈 흐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무조건 주식을 하면 성공한다? 아닙니다. 그러면 주식을 해야죠. 주식처럼 돈 벌기가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자,
10년 전, 20년 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잘라서 본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올랐어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빠졌다고 그래서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상황에서 자, 지금 전체적인 이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자체의 분위기가 10년 전하고 경제적으로 똑같이 보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땐 저도 뭐 조그만 장사를 하지만 10년 전 저도 지금 장사한 지 뭐 20년 뭐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장사를 했기 때문에 20년이 됐지만 지금이 이때보다 저는 더 안 좋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보면 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꾸 야 지금 시대가 얼마나 발달되고 발전되고 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때가 훨씬 나요. 이 전이. 저는 2000년대 초가 훨씬 낫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뭐 IMF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글쎄요. 제가 워낙 이제 서민 쪽에 속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돈이 좀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뭐 진짜 뭔 소리 하는지 이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제가 예전에도 느꼈지만 서민 경제 쪽 그러니까 저 같은 좀 부족한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고 여유 있지 않은 사람들의 봤을 때 정말 어렵습니다. 예, 뭐 장사도 그렇건 사업도 그렇건 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글쎄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는 무조건 급등을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이다. 그리고 확신도 가지면 안 되는데 너무 확신을 가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정치적인 거나 뭐 종교적인 거나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뭐 얘기를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저도 저를 비관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의견, 그냥 그 의견대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가고 저는 저대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관한다 그래서 또는 그 사람을 의견이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상관이 없지만 주식에 있어서는 100%라든지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위치도 미국 증시에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물론 제가 봐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여기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중 관리는 반드시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저는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긴 시간 동안에 이래저래 뭐 얘기하고 있지만 결론이 없죠. 결론도 없고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이던 지금이던 뭐 처음이던 중요한 내용은 하나도 없지만 제가 계속 얘기했던 비중관리, 이 현금에 대한 부분, 주식에 대한 확실성 이 부분에 있어서 실수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여기에서는 왜 꼭 매수가 있어야 되느냐,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 왜 많이 나올까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이제 유튜브 채널이지 않습니까?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이때 기억나십니까? 11월이었나요? 12월이었나? 작년에 좀 추워지기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증시가 폭락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튜브 주식 채널이 많아진다. 그 뜻은 관심이 많아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제가 잘해서 유튜브를 올리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내용을 남기고 싶어서 저는 유튜브를 한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보시면 정말로 주식에 잘 아시고 좋은 내용 갖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저도 배울 게 많은 건 알지만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주식 유튜브를 저처럼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러면 이 내용만 봐도 어떻게 주식은 한번 급락이 나오겠다. 왜? 그만큼 주식에 관심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개인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쓸데기 없는 제가 얘기하는 이런 부분 영상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율도 일부러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만 그냥 그러니까 제가
실계좌를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제 삶에 대해서 부유한, 만약에 제가 엄청 잘 산다, 그리고 학벌이 좋다, 이러한 사람이 이런 영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아마 이러한 하락장에서 좀 현금 비중이라든지 대응이 좀 되셨지 않았을까. 근데 얼굴도 모르고 계좌도 모르고 그냥 뭐 그냥 떠드는 것 같은데, 그냥 이러한 하나의 유튜버 입장의 이 상황에서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의미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제 말이 맞다 틀리다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도, 저처럼 아무 아닌 저 같은 사람도 비중 관리를 계속 하고 있다. 왜? 하락을 할 것도 알지만 상승할 것, 그러니까 안다라는 게 아니라 상승하던 하락을 하던 항상 어떻게 비중 관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비중 관리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 제가 계속 지금 말씀을 드려왔던 하나부터 열까지 이 내용들을 보면 어떤 상황이든 하나하나,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증시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찾아냈다.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종목을 분석을 하는 게 낫다. 모든 종목을 봤을 때 매수하기 좋은 자리의 종목이 과연 몇 개가 있느냐. 좋은 자리가 많다라고 하면 증시 올라간다. 제가 이러한 자리에서도 다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그리고 증시에 대한 하락을 예언할 수는 없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종목을 매수할 종목이 몇 개 없더라. 좋은 자리에 있는 게 거의 뭐 관리 종목, 환기 종목, 재무가 안 좋은 종목, 그런 종목만 매수할 게 많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락을 해요. 이 내용은 지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도 이제 단기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종목이, 그리고 자, 또 멤버십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9월 달부터 유튜브에서 어떻게 단기 종목, 관심 종목을 드리기를 했었어요. 이때는 제가 계속 종목을 계속 드렸었죠. 그런데 급등 나온 종목 상당히 많았을 때가 언제였냐? 상승할 때나 약간 하락할 때, 이럴 때. 그런데 제가 이때부터 종목이 잘 안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 자,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그래서 종목에 대한 언급을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네, 이 내용입니다. 자, 주말에 또 중간에 또 광고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너무 좀 불필요한 내용의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핵심 내용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하나하나, 자, 지금도 말씀드렸죠. 여러 종목을 봐야 된다. 단순히 미국 증시만 볼 게 아니라 중국 증시도 봐야 된다. 개인에 대한 움직임을 봐야 된다. 그리고 또 제가 비관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내용 뭐였죠? 유튜브가 많아지고, 유튜브에 대한 영상에서 매수가 그러니까 매수를 해라 여기에 대한 조회수가 많아진다. 이건 벌써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여기에서 자, 급등한다, 뭐 쓸어 담아라, 이런 얘기. 제가 이 사람들을 비관할 필요가 없어요. 저랑 상관도 없고, 제가 죽을 때까지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을 제가 뭐하러 비관하겠습니까? 비관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 계좌를 지키겠다는 거죠. 이런 내용, 그냥 섣불리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만, 저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상승과 하락을 어느 정도 대비를 한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미국에 대한 뭐 대통령이니 뭐니 뭐 돈을 어떻게 뭐 푸네, 뭐 경제적으로, 예, 다 그런 내용을 했을 때 이런 하락이라든지 상승에 대한, 예, 이 부분 대응이 되셨습니까? 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 말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잘, 예,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안 듣는다는 게 아니라 뭐 그 방송 시청이라든지,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세하게 제가 듣질 않아서 몰라서 그러지만, 물론 그런 내용을 가지고 대응이 되지만, 누구나 듣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쭉 내용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냥 우습게 들리고 우습게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증시 상승과 하락을 충분히 알고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예,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개인 투자자 아무나도 대응을 할 수 있고 전문가고 박사고 의미 없어요. 제가 이 말씀드린 이 내용만 계속 확인하시면 주식에 있어서는 장기로 투자를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이만큼 빠졌을 때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월봉상에서 그때는 양봉이었죠. 이런 양봉이었는데 여기에서 양봉 캔들이 얇아졌다라고 해서 계좌가 망가졌는데 이거 음봉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또한 음봉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락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증시가 이게 빠진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양봉에서 양봉 캔들이 조금 얇아졌을 때도 계좌가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데 이때 음봉까지 가면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저번 주인가요?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비중 관리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큰 수익. 저는 제가 멤버십 분들한테 한 말씀 공개한 적이 있어요. 1년에 계좌 대비 뭐 10% 미만 수익 날 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비중 때문에 그래요. 대신 마이너스만 안 나면 된다. 이렇게 하락할 때 마이너스만 안 나면 되고 10% 미만 수익만 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저는 하락할 때 이길 수 있었던 게 비중 관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올라갈 때도 큰 수익, 남들은 뭐 200%, 500% 수익 날 때 저는 100%의 수익이 아니라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본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공개를 해요. 그래서 제가 창피해서 제 계좌를 공개를 못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래요. 이게 물론 저는 이제 조그만 장사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수입이 따로 있긴 하지만 정말로 전업하시는 분, 특히 전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조심해야 되고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조심해야 돼요.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중 관리는 반드시 꼭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에 대한 이런 움직임 가지고서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오늘 뭐 기술적인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주식의 내용이 아니라 그냥 제가 이 주식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 방법을 좀 길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너무 쌀데기 없는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래저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내용까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항상 조심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쫓아다니는 매매는 하지 마십시오. 종목을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 너무 그런 쪽을 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좀 잘 판단을 하셔서 반드시 이 어려운 시장 극복하고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등할 거냐 내려갈 거냐 이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겠지만 저 역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안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대응이 돼야 됩니다. 빠질 것 같으면 대응, 올라갈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미리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비중 관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